제가 오늘 좀 힘줘서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뭐냐면요. 지금 조범동 씨 재판에는 지금 이제 6차 공판까지 진행이 됐으니까요. 그 과정에서 보통 하루에 2명 정도의 증인이 계속 출석을 해서 증언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전부 다 검찰 측이 신청한 증인들이고요. 검찰이 주장하는 바를 입증하기 위한 증언을 듣기 위한 증인들이죠. 그런데 지금 이 검찰이 신청해서 법정에 출두하고 있는 증인들이요. 대부분 피의자입니다, 여러분. 자, 피의자, 피고인은 구분하셔야 돼요. 피의자는 수사 단계에 있는 분들이에요. 기소 전에 수사 단계에 있는 분들이고 기소가 되면 이제 피고인이 되죠. 피고인은 방어권이 생깁니다. 하지만 피의자 단계에서는 그런 방어권이 없어요. 강제 수사에 그대로 노출이 되어 있는 사람들이에요. 언제든지 압수수색, 감청, 구속, 영장 이런 강제 수사의 가능성에 노출이 되어 있는 사람들입니다. 당장 어제 출석한 증인 2명 다 피의자예요. 최태식 대표도 피의자고요. 그리고 김동연 박사도 피의자입니다. 심지어 최태식 대표는 자택 압수수색까지 당했었고요. 구속영장까지 청구가 됐던 인물입니다. 법원에서 기각이 됐죠. 그래서 구속이 되지는 않았는데 검찰의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도 받았고 자택 압수수색도 받았고 검찰이 구속영장까지 청구를 했던 피의자입니다. 그리고 김동연 박사, IFM 전 대표 김동연 박사도 피의자 신분이고요. 지난번에 나왔던 코링크피 현 대표 이상훈 대표도 피의자고요. 이분 역시도 검찰에서 구속영장까지 청구가 됐던 분이에요. 피의자 신문을 무려 15차례나 검찰에 최소 제가 아는 것만 최소 15차례 이상 검찰의 피의자로 출석을 해서 조사를 받았다는 인물입니다. 이런 분들이 지금 검찰 측 증인으로 다 나와서 증언을 하고 있어요. 제대로 진실된 증언을 할 수 있다고 보십니까, 여러분? 이런 상태에서? 수사를 다 했으면 왜 기소를 안 할까요, 검찰이? 기소를 하면 물론 피의자 단계에서도 변호사를 선임을 했겠지만 제대로 변호사하고 방어권을 행사해 가면서 본인의 혐의를 검찰의 공소 사실을 탄핵하고 기각할 수 있는 증거도 수집하고 증언도 하고 또는 대외적으로 의견 피력도 할 수 있고 용이하지요. 근데 피의자 단계에서는 어떻습니까? 말씀드린 것처럼 최태식 대표, 이상훈 대표 이런 분들은 구속영장까지 청구가 됐던 분들이거든요. 언제 다시 검찰이 나를 구속을 하려고 들지 몰라. 언제 우리 집에 압수수색을 나올지 몰라. 근데 검찰이 기소 편의주의라는 그 특권을 권한을 활용을 해서 지금 기소를 안 하고 캐비넷에 넣어놓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분들을 불러다가 검찰 측 증인으로 세워놓고 조범동 씨에게 불리한 증언을 끌어내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 건데 이 사람들이 조범동 씨하고 이해관계가 일치하지 않는 분들이 대부분이죠. 본인들의 이 피의 사실을 가볍게 하려면 조범동 씨가 뒤집어 써야 본인들한테 유리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사람들이 와서 제대로 얼마나 진실된 증언을 할 수 있겠는가. 그리고 법정에서 증언이라는 것은 말로 하는 거기 때문에 아다르고 어다르단 말이에요. 지금 검찰 측 증인으로 나온 증인, 코링크피 관계자들이 계속 말로는 코링크피 실소유주 누구냐, 실질적인 운영자 누구냐, 실사주 누구냐 이런 질문에 하나같이 조범동 씨를 지목을 합니다. 주저함이 없어요. 주저함이 없이 조범동 씨가 실소유자라고 증언을 합니다. 변호인이 묻습니다. 근거가 뭡니까? 아무도 근거를 제대로 대질 못합니다. 근거는 없습니다. 잘 모르겠습니다. 이분들이 검찰 눈치를 보는 게요. 실제로 법정에서 저는 2차례를 목격을 했습니다. 지난번에 나왔던 증인 중에 한 명은 변호인이 뭔가를 막 질문을 하는데 주저주저 하다가 대놓고 검찰을 쳐다보면서 대답해도 되나요? 라고 묻는 증인이 있었습니다. 검찰이 저렇게 대놓고 우리한테 질문을 하다니 하면서 좀 뜨악하는 표정을 짓기는 했어요. 검찰이 얼마나 눈치가 보이면 그러겠습니까? 지난주에 증인으로 나왔던 코링크피의 재무이사 이모 씨의 경우에는 검찰이 어떻게든 뭔가 좀 명확한 답변을 증언을 끌어내려고 유도신문을 하고 질문을 하는데
검찰이 원하는 속 시원한 답변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랬더니 검사가 목을 쭉 빼고 증인하고 눈을 맞추면서 아주 이상야릇한 표정을 짓습니다. 그 표정 한번 제가 흉내내 볼게요, 여러분. 증인이 요 앞에 있어요. 한 3m 앞에. 이런 표정을 한 10초 가까이 지어요.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 겁니까, 증인한테? 썩소를 지으면서 너 왜 말을 그렇게밖에 못해? 이런 표정 아닙니까? 증인하고 눈이 마주쳤는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증인이 그 본인을 조사했던 그 검사와 그렇게 눈이 마주쳤고 그 검사가 그런 표정을 법정에서 지으면서 눈이 마주쳤다면 저는 굉장히 두려웠을 것 같아요. 그런 식으로 증인으로 출석한 사람들이 검찰의 눈치를 보고 있습니다. 왜? 본인들이 피의자이기 때문에. 자, 그러면 지금 이 사모펀드와 관련해서 조범동 씨와 정경심 교수가 동시에 공범으로 엮여 있는 혐의들이 이렇습니다. 업무상 횡령, 그리고 자본시장법 위반 중에 미공개 정보 이용, 그리고 허위 신고, 금감원에 허위 보고했다는 내용. 뭐 이런 정도일 겁니다. 그리고 증거 인멸 교사, 증거 위조 교사. 크게 한 5가지 혐의 정도가 되겠네요. 지금 얼핏 생각하기에. 그럼 여기서 누구를 기소를 해야 되는지 안 했는지 한번 해야 되는데 안 했는지 한번 보시자고요. 자, 우선은 증거 인멸 교사, 증거 위조 교사와 관련해서 한번 봅시다. 정경심 교수는 증거 인멸 교사, 증거 위조 교사, 그리고 증거 은닉 교사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조범동 씨는 증거 은닉은 빼고 증거 인멸 교사, 증거 위조 교사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정경심 교수와 조범동 씨는 공범이에요. 교사라는 겁니다. 증거 인멸을 시켰다. 증거 위조를 시켰다는 겁니다. 그러면 증거를 위조한 사람이 있어야 하고 증거를 인멸한 사람이 있어야 할 겁니까? 아닙니까? 이게 정범이지요. 증거를 위조한 사람이 처벌을 받지 않았는데 그걸 시킨 사람이 어떻게 처벌을 받겠습니까? 증거를 감출하고 위조를 지시하지 않았는데 위조한 사람이 없는데 어떻게 시킨 사람이 처벌을 받습니까? 그죠? 그래서 정경심 씨 재판장 송인건 부장판사는 검찰을 향해서 일찌감치 그런 얘기를 했어요. 정범에 대한 기소 여부를 빨리 밝혀라. 정범에 대해서 유죄 확정을 받으면, 유죄 판결을 받으면 오히려 교사범에 대한 유죄 입증은 되게 쉬울 거 아니냐. 만약에 정범에 대한 기소를 하지 않으면 이 재판은 필요조차 없다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검찰이 마지못해서 누굴 기소했습니까? 증거 은닉 혐의로 한국투자증권 김모 차장을 마지못해 기소를 했지요. 근데 조범동 씨 재판부에서는 지금 그런 얘기를 하지 않고 있고요. 검사는 같은 검사인데 이쪽에서는 기소를 했는데 이쪽에서는 정범을 기소하지 않고 있습니다. 증거 위조 그리고 증거 인멸 혐의로 기소될 만한 사람은 누구겠습니까? 코링크 PE 이상훈 대표 그리고 그 안에 임원 직원들. 증거도 많아요. 정경심 교수가 지시했다는 증거는 없습니다. 검찰의 주장만 있을 뿐이에요. 그런데 그들끼리 압수수색을 언급하거나 또는 정경심 교수 동생 이름이 나오는 정관 그리고 LP 투자자 목록 이런 것들을 다 삭제해라, 치워라, 집에 갖다 놔라 라고 얘기한 것들은 증언도 있고 증거도 있습니다. 근데 기소 안 했죠. 왜 기소 안 하고 있습니까? 업무상 횡령에 관해서 보죠. 업무상 횡령은 굉장히 여러 단계에서 일어납니다. 조범동 씨의 업무상 횡령 혐의는 뭐 웰스 CNT, 뭐 WFM, 코링크 P 굉장히 여러 곳에 산재돼 있고요. 정경심 교수가 업무상 횡령 혐의로 공범으로 기소가 된 업무상 횡령 혐의는 2015년 12월 5억 그리고 2017년 2월에 추가 5억을 조범동 씨에게 대여를 해주고 그 대가로 1억 5,700여만 원을 19개월 동안 받죠. 그 과정에서
금전소비대차 계약서가 나오고, 그리고 그 계약서 내용대로 이율은 1%포인트가 낮지만 정액으로 연 10% 이자를 매달 따박따박 받았던 기록이 다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검찰은 대여가 아니고 투자라고 억지를 쓰면서 업무상 횡령의 공범으로 해놨죠. 어찌됐든 이 모든 횡령 혐의에 있어서 횡령의 공범으로 조범동 정경심 교수를 기소를 해놨는데 그뿐입니까? 이 횡령 혐의에 공모했던 사람이 없습니까? 예를 들면 조범동 씨가 본인이 운영하는 커피숍에 직원 월급을 WFM 자금으로 줬습니다. 그런데 이 커피숍 공동 경영자는 익성의 이창권 부사장이었었어요. 50대 50 지분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럼 이창권 씨도 횡령의 공범 아닙니까? 그리고 이 과정에서 급여가 엉뚱한 대로 나가는 것을 알면서도 집행한 사람들? 그 사람들은 다 공범 아닙니까? 왜 기소 안 합니까? 뿐만 아니고 검찰이 조범동 씨한테 횡령했다고 주장하고 있는 금전 중에 일부는 익성의 이봉직 회장을 비롯해서 다른 사람들한테 흘러간 정황들이 지금 속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 횡령을 했다는 그 금액의 자금의 종착지가 누구에게 귀속됐는지를 따져봐야, 그 수혜자가 누군지를 따져봐야 그 사람들 횡령의 공범 아니겠습니까? 기소 안 하고 있어요. 자, 또 하나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서 허위신고가 있고 미공개 정보 이용이 있습니다. 허위신고 혐의는 이 코링크피의 정경심 교수 가족이 실제 투자한 금액과 투자 약정 금액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변경 보고를 했어야 되는데 보고를 하지 않았다라는 거죠. 금감원에 보고를 했어야 되는데. 자, 그런데 그러면은 법인이 금감위 또는 금감원에 뭔가를 보고를 하려면 그 법인에서 그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 책임지는 사람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 혐의로 기소해놓은 이 법인의 공식적인 임직원은 한 명도 없습니다. 검찰이 주장하는 실질 소유자라고 하는 조범동 씨와 엉뚱하게 서너 단계 거쳐서 공범이라고 하는 정경심 교수만을 기소해놓은 상태입니다. 미공개 정보 이용도 마찬가지예요. 자, 한번 보시죠. 검찰은 이것과 관련해서 어제 공판에서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지난번 공판에서 재판장이 요구를 했어요. 이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에 대한 이 벌칙과 관련해서는 금감원 또는 금융위원회에 보고를 해야 하는 보고 담당자 또는 보고 책임자가 있을 텐데 법인에 공식적인 그 직함을 맡지 않고 있는 조범동 씨를 허위보고 혐의로 처벌할 수 있느냐. 그러니까 이 보고 담당자나 보고 책임자는 공식적인 그 직함을 갖고 있는 사람이 해야 되는 것 아니냐. 다시 말하면 신분범이어야 하는 거 아니냐라는 취지였습니다. 근데 어제 검찰은 들고 나오기를 자본시장법, 시행령, 시행규칙 등등을 종합적으로 언급을 하면서 실질적 소유자인 조범동, 그리고 이 조범동 씨가 허위로 보고할 거라는 사실을 알면서 거기에 도장을 찍거나 서명을 하거나 한 정경심 교수 투자자임에도 불구하고 정경심 교수마저 공범으로 의율할 수 있다라는 주장을 폈는데요. 한번 보시죠. 검찰이 주장하는 자본시장법상의 근거 조항입니다. 446조의 벌칙 조항이 있는데요. 이런 경우에 1년 이하의 징역,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조항입니다. 249조의 10, 제4항 6항 또는 249조의 11, 제8항을 위반해서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자, 법인의 대표 또는 경영자 또는 책임자 이렇게 주어가 언급이 안 돼 있다라는 취지예요. 보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자라고 불특정해놓고 있기 때문에 보고를 하지 않은 실질적 책임을 지고 있는 조범동 씨를 처벌할 수 있다, 이런 논리거든요. 그런데 이 중에 한번 이 조항을 따라가 보죠.
법 249조 11의 제8항을 위반해서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자라고 했습니다. 249조의 11 제8항을 보죠.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는 이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가 우리가 흔히 듣고 있는 사모펀드입니다. 이 사모펀드는 그 업무집행사원의 특수관계인인 유한책임사원의 출자 지분이 그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전체 출자 지분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율 이상인 경우 해당 유한책임사원 관련 정보 및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의 투자구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금융위원회에 보고해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가운데 거는 잊어버리세요, 여러분. 잊어버리셔도 됩니다. 빨간 글씨만 기억을 해보시죠.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는 이라고 주어가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그 사모펀드 법인을 주어로 명시하고 있어요. 금융위원회 보고해야 될 당사자로 법인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다음 한번 보시죠. 자본시장법 249조의 14를 보시면 업무집행사원에 관한 의무가 나와 있습니다.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는 정관으로 무한책임사원 중 1인 이상을 업무집행사원으로 정해야 한다. 이 경우 그 업무집행사원이 회사의 업무를 집행할 권리와 의무를 가진다. 업무집행사원이 회사 업무를 할 의무를 갖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개념 정리가 필요하죠. 업무집행사원이 뭐냐 도대체. 이 사모펀드에는 유한책임사원과 무한책임사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모펀드는 주주총회가 없어요. 사원총회가 있습니다. 다 사원입니다. 근데 무한과 유한이 어떤 차이냐면 무한책임사원은 펀드 운영자라고 보시면 돼요. 임직원들이라고 보세요. 쉽게 얘기하면. 유한책임사원은 투자자입니다. 정경심 교수는 투자자인 유한책임사원이에요. 그러면 코링크 PE 임직원은 무한책임사원이 되죠. 이 무한책임사원 중에 한 명 이상을 업무집행사원, 영어로 GP라고 합니다. 업무집행사원으로 등록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업무집행사원이 회사의 업무를 집행할 권리와 의무를 가진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펀드 운용사 GP 중에 한 명 이상을 업무집행사원으로 등록을 하게 되었어요. 그럼 누가 업무집행사원이냐? 코링크 PE에. 자, 그거는요. 자본시장법에 보시면 이 업무집행사원은 금융위원회에 등록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금융위원회에 등록하는 양식이 쫙 있어요. 몇 페이지가. 그 양식대로 누가 업무집행사원인지 한 명 이상을 지정을 해서 금융위원회에 등록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금융위원회 확인하면 코링크 PE의 업무집행사원이 누군지 바로 나와요. 자, 다음 한번 보시죠. 아까 보셨던 249조 11의 8항 보셨는데요. 4항 한번 보실게요. 유한책임사원은 방금 말씀드렸죠. 투자자입니다. 정경심 교수 같은 경우에 유한책임사원이 됩니다. 유한책임사원은 업무집행사원의 업무에 관여해서는 안 된다. 법으로 금지를 하고 있어요. GP, 다시 말하면 코링크 PE 운영자들이 업무를 하는 데 있어서 투자자가 관여를 하면은 안 됩니다. 그러면 아까 보신 것처럼 말씀드린 것처럼 금융위원회 또는 금융감독원에 보고할 의무는 임직원에게 있죠. 그중에 GP를 찾으면 됩니다.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그 업무와 관련해서 정경심 교수가 이래라 저래라 하면 그것이 곧 법을 위반한 게 됩니다. 그러면 코링크 PE의 GP가 될 만한 사람은 누가 있을까요? 그건 금융위원회에 확인해 봐야 정확히 알겠지만 법인 대표 또는 펀드 운용역, 뭐 재무이사 있을 수도 있고요. 또 간부 있을 수도 있죠. 그리고 특히나 이 펀드 설립보고와 변경보고 담당자가 누군지 아십니까, 여러분? 익성 이봉직 회장의 아들이에요. 이봉직 회장이 코링크 PE에 꽂아놓은 그 아들이 본인이 법정에 나와서 본인이 변경보고 담당자라고 증언을 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업무집행사원이겠죠. 그 중에 있겠죠. 그 사람들을 왜 기소 안 합니까? 그러니까 이런 식인 겁니다. 업무상 횡령, 자본시장법 위반, 증거 인멸, 그리고 증거 위조. 정범에 대해서는 하나 지금 기소를 안 해놓고
그 사람들을 하나하나 지금 증인으로 불러내고 있는 겁니다. 조범동 씨하고 이해가 어긋나는 사람들이 상당수예요. 그리고 조범동 씨에게 불리한 증언을 계속 요구를 하죠. 인상으로 압박 주어가면서 그 사람들은 본인한테 언제 구속영장이 날라올지도 몰라. 이미 구속영장이 청구됐던 사람도 있어. 우리 자택 압수수색 당한 사람도 있고 15차례 이상을 검찰에 피고인으로 피의자로 출석을 해서 조사받은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법정에서 과연 진실되게 증언할 수 있을까요? 얼마나? 방금 말씀드린 유한책임사원, 무함책임사원 또는 GP 업무집행사원과 관련해서는 금융위원회 위원장도 본인의 인사청문회에서 언급한 바가 있습니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지난 9월에 언론에 났던 기사예요. 그러니까 8월 29일 청문회에서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유이동 의원이 조국 후보자는 애당초 최초 약정 금액을 채울 생각이 없다고 했다고 말했다. 이 상황이 사실이라면 자본시장법 위반인가? 라고 물었는데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이렇게 답변합니다. 만약 실제로 10억 5천만 원만을 투자하기로 약정했다면 펀드를 운영하는 업무집행사원 GP가 허위보고를 한 것이며 이 경우 GP는 자본시장법을 위반하게 된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금융위원장마저도 LP가 아니고 GP가 자본시장법을 위반하게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검찰은 GP는 한 명도 기소를 안 하고 LP와 그리고 검찰이 주장하고 있는 실소유자라고 주장하고 있는 조범동 씨만을 공범으로 기소해놓고 있는 겁니다. 말씀드린 바와 같이 자본시장법에는 LP는 GP 업무에 관여를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금융감독원에 보고하는 업무는 GP의 업무입니다. 근데 정경심 교수가 보고를 안 했다고, GP가 보고를 안 했다고 정경심 교수가 공범이 될 수 있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지금 조범동 씨 재판에 불려 나오고 있는 사람들이 지금까지 증인으로 나온 사람들이 코링크 PE 관계자, 그리고 IFM 임직원, 그리고 웰스 CNT 대표 이런 분들이고요. 앞으로 예정돼 있는 증인들이 코링크 PE 관계자도 더 있고요. 익성, 이봉직 회장, 이창권 부사장 이 사람들 다 증인으로 나올 거고요. 그런 분들이 더 남아 있습니다. 앞으로 증인으로 나올 사람들이. 근데 전부 피의자예요. 전부 피의자예요.